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이런 고민거리를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죠. 이인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도 너무 좋았다 이런 평들이 많았는데 오늘 또 역시 기가 막힌 사연이 준비가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제가 폭력적인 남편 역할을 할 거고요. 하은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혼을 요구한 아내 역할을 네. 할 텐데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방송에 맞게 좀 개인정보 같은 거는 각색을 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저희 연기. 오늘 메소드 연기 준비됐죠? 네,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가까이 된 부부입니다. 주변에서는 저희 부부가 잘 산다고 얘기하는데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이미 저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니, 집에서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뭐야 대체? 남편이 밖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날은 집이 쑥대밭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애들이 어려서 이혼은 꿈도 못 꿨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애들도 장성하고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최근에 제가 입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다른 집 마누라들은 이런 거 알아서 척척 잘하던데 보험을 또 어떻게 들었길래 입원비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때 당신이 후배가 소개해줬다면서 든 보험이잖아요. 야, 이런 건 좀 제대로 챙겨야지. 알아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입원까지 하고 난리야. 돈 못 벌면 몸뚱아리라도 건강하든가. 그래도 남편이라고 같이 살았는데 병원까지 찾아와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당신이랑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이혼해요, 우리. 아니, 애 결혼식 잘 끝내고 와서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까지 내가 좋아서 당신이랑 산 줄 알아? 애들 때문에 참았어. 막내 결혼했으니까 이제 이혼해요. 오늘도 사돈들 보기 창피해서. 참, 이제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아이고, 이혼. 뭐 내가 지금 무서워할 줄 알아? 지금까지 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주 배가 불렀지. 그래, 이혼해, 이혼. 근데 내 재산은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대로 나가. 당장 나가. 결혼 생활 내내 괴롭히던 남편. 황혼 이혼엔 동의하지만 돈은 한 푼도 못 준다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이거 드라마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근데 황혼 이혼이라고 하면 지난달에 통계청 발표 따르면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아주 생소한 일이 아닌 상황인데 지금 사례자의 경우도 40년 가까이 함께한 부부라고요. 근데 이런 부부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이혼율이 줄고 있거든요. 네. 줄고 있는데 유독 이제 황혼 이혼은 늘고 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사람이 소개로 만났는데 연애할 때는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이제 폭력이 시작되더니 그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임신 중에 폭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분들이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자녀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 갈 때까지 참아야지, 아니면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는 참아야지. 참고 참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좀 좋아지겠지. 근데 나이 들어서 직접적인 폭행은 좀 줄었는데 이 언어 폭행이 또 심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참지 못하고 이혼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남편이 화를 저렇게 내는 걸 보니까 솔직히 저는 갈라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재산 분할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일단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뭐 건가요? 재산은 꽤 많이 있었어요. 이제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이제 건물도 있고,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두 다 남편 명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우리나라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해가지고 혼인 중에 생긴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 명의면 그 사람 거예요, 법적으로. 그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안 준다고 하면 사실 다른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자, 그러면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가정주부라 해서 그리고 남편 명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을 못 받는 게 좀 말이 되나 싶은데 네. 일단 어떻게 이 상황에서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혼할 때는 이걸 분할이 가능합니다. 우리 네. 이제 일관적인 이제 법원의 태도고요. 그래서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네. 그 재산 분할은 혼인 중에 생긴 거의 모든 재산이 다 됩니다. 뭐 부동산은 물론이고 동산, 그다음에 예금, 주식
모든 재산이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상대방이 내가 이제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있다. 직접적인 기여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 97년도 헌법재판소 판례도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다. 네. 아, 이런 문구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결혼 중에 생겼으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을 다닌다. 직장을 잘 다니려면 아내가 또 내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집에서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워야지 남편이 또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정주부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내조의 기여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저는 이 남편이 아내한테 자꾸 뭐 당신은 돈 안 벌고 집에만 있으면서 내가 번 돈 쓰니까 이혼하면 한 푼도 못 준다 막 이러니까 네. 아, 진짜 그런가 너무 억울한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혼을 해서 어느 정도 아내분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남편분들이 이제 자주 하시는 얘기가 있죠. 뭐 일부의 경우입니다. 네. 전부 그런 거 아닌데 이거 다 내가 어렵게 번 거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 시부모님 물려주셨기 때문에 아내한테 당신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이제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그 내조의 기여도를 인정하는데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 기여도를 인정하는데 그게 이제 법원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30에서 40%, 요즘에는 많으면 40에서 50% 정도까지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점점 그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50%까지 그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네. 근데 아까 지금 그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남편이 부모님에게서 받은 건물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부인이 기여한 게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뭐 큰 이제 돈을 벌었다. 네. 그럼 처음에 종잣돈, 이제 시드머니라고 하죠. 네. 그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중간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거를 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근데 솔직히 요새 세상에는 시드가 시드머니도 좀 중요한 것 시대가 같아요. 중요하죠. 네. 바로 남편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아. 이게 종잣돈이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이 한 건 없다. 당신이 돈이 들어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못 준다. 그걸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네. 원래 결혼 전에 있던 재산이거나 결혼 후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다른 배우자가 받을 수 없다는 논리예요. 아. 그래서 이제 남편이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재산의 절반을 받는다고 해도 건물 관련해서는 뭐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좀 버티셔야 되는데 예. 재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상담한 사건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아내분이 시부모님한테 건물을 물려받으니까 너무 이제 감사해가지고 매일 건물 가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아, 건물 관리를 네, 그리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시고 세입자 관리도 직접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10년 후에 그 건물 가격이 막 올랐던 거예요. 예, 예, 예. 10년 후에 이혼했거든요. 네. 그 경우 30% 정도 재산분할 받으셨어요. 오. 그래서 혹시 배우자의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관리하고 혼인 기간이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재산분할 받을 수가 있어서 다만 이제 그 재산분할 기여도는 한 50% 정도는 안 되겠죠. 한 10에서 30%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건물 관리 같은 걸 하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으면 네. 아까 말씀하신 한 30% 정도 많게는 그 예,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네. 자, 근데 이 남편이요. 판결 후에도 재산을 안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모양새를 보니까. 그럼 이런 거 미리 좀 대비할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죠. 이제 재판에서 다 승소했더니 네. 그 돈 줄 사람이 저는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 해가지고 아이고. 안 주는 경우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의 재산을 다 은닉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예, 그 예.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의 공통적인 건데요. 네. 상대방이 재산을 빼들기 전에 재산을 묶어둬야 돼요. 동결해야 돼요. 네. 그걸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동결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으면 바로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네. 재산을 가처분 가압류 묶어놔야 된다. 예, 예, 예.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뭐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 같은 행동이 문제가 충분히 소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위자료를 네.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럼 재산을 나눠 받는 걸 위자료를 받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이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외국은 사실 이제 파탄주의라고 해서 부부가 누가 잘못했는지 안 따져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해하고 그걸 입증해야만 이혼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혼 재판에 거의 한 9할 정도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남편이에요. 나쁜 아내예요. 이렇게 주장하다가 끝나요. 지는 딴 싸움 하거든요. 거기에 다 이제 감정을 소비하는데
사실 그래봐야 큰 실익이 없는 게 위자료가 나와봐야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이고 재산 분할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진흙탕 싸움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재산이 어디가 뭐가 있는지 기여도가 뭐가 있는지 그걸 주장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아, 그러니까 분할받을 재산에 비해서는 위자료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재산 분할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40년 가까이 함께 살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부인이 이혼 후에 그 재산 분할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직접 고민 사연 법적으로 따져봤습니다. 네.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변호사님 말씀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